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체포를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보험죄 수사처와 경찰이 오늘 아침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습니다. 5,000명 안팎 규모의 경찰 인력이 투입됐는데 법원은 경찰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신청한 경호처장 직무대행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같은 강경파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조사를 위해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작성해 놓고 대비 중입니다. 공수처는 체포 후 조사를 마치고 나면 윤석열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윤석열 체포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관저 방문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포영장 집행 무력 저지 등 법 위에 군림해온 윤석열의 체포만은 막겠다는 적반하장식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석열이 국가 원수로서의 예우를 바랄 자격이 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공수처의 3차례의 소환을 포함해 총 4차례의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며 체포영장을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기관 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18만 발 이상의 실탄을 갖고 출동 대기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군은殺傷力이 가장 강한 지뢰로 꼽히는 크레모어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계엄사령부가 이 신속 대응사단에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추가 계엄을 모색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의 첫 정식 변론이 시작됐지만 윤석열의 불출석으로 3분 만에 끝났습니다. 계엄의 위헌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은 내일 오후 2시 2차 변론 기일에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시작에 앞서 윤석열 측이 낸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5차 변론 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이 형사소송 규칙에 위반된다는 윤석열 측 이의 신청도 일축했습니다.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아 오늘은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문형배 권한대행은 다음에도 안 나오면 어제와 달리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국정혼란을 조속하게 매듭짓는 의무는 외면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입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며 권한 행사를 거부했는데요. 헌법재판관 임명권만 제외하면 모든 사안에서 윤석열과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습니다. 아마 야당의 탄핵 위협이 줄어든 데서 최상목 대행이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잃을 경우 빈곤의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비교 대상 국가들에 견주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병 등으로 직업을 잃고 급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보호하기에는 한국의 사회 안전망이 여전히 성긴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가 회원국 14개 나라의 사회 안전망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소득 하위 10%에서 기여형 급여를 받은 가구 비율은 7.2%에 그쳤습니다. 자산조사형 급여를 받은 비율도 36%에 머물러 14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권이었습니다.